자, TV 토론 중에 나도 오늘 그거를 내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알리백이 뭔 줄 알아? 알비백? 아이 새끼야, 알리백이라고 알리백. 왜냐면 우리는 이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는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알리백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알리백을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탄소 배출 관련해 갖고 그 탄소라고 하는 것이 배출을 하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느낀 건데요. 입춘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이상해. 날씨가 막 이상하게 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환경 오염 때문이라 그 지구가 병들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 우리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이명박근혜 통치로 써먹어가지고 그게 뭐 탄소 중립이 2030년까지 40년까지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잖아요. 그 이유가 지구 환경 때문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본단 말이야.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무슨 뭐 카드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만큼 돈을 내는 거야. 국제사회 협약 같은 거예요. 그 알리백을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알리백이 뭐죠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마어마한 실격 사유예요. 알리백 자체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죠. 탈원전은 없애야 되고 탈원전 나는 폐기해버릴 거야. 아직도 화석연료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발전해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앱이 온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 그러던 사람이 알리백 이야기를 뭐죠라고 물어보는 건 나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봤어요. 전혀 고민이었구나. 그리고 이 발언도 발언이고 이 발언 이후에 보여줬던 태도가 저는 더 이렇게 놀라웠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탈원전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탈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인의 에너지 정책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알리백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알리백이 뭐죠?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재생에너지 100%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듣지도 않아.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버려요. 알리백이 방금 전까지 해도 뭔지도 모르고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던 자가 재생에너지 100% 하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해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에이블 그게 R이에요. 다음에 E가 에너지란 말이야. 뉴에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100을 채우는 거야. 이미 그런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불가능하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인의 머리를 빌리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인들이 2050년까지 알리백 하자고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그때까지 딱 채워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빨리빨리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같은 것이 계속 그 국제사회에 적용이 되고 이미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늦었어. 그래서 한국이 탄소 중립을 2040년까지 해보겠다라고 좀 무리하게 끼워넣었더니 언론들이 너무 기업들 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실제로 알리백 여기 가입한 글로벌 기업만 349개가 현재. 그래서 그게 알리백 100으로 갔거나 알리백 100을 향해 가거나 하는 기업들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알리백은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알리백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좀 아는 것처럼 하고 넘어갔을 텐데 너무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아는 척하기에 너무 감이 안 잡혔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어본 거예요. 다시. 원래는 되게 멈칫하는 시간이 길었고 이게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마치 이 알리백이 이재명 후보가
이거 잘못 읽었다. 그러니까 리백인데 이재명이 알리백으로 잘못 읽었다라고 역공격이 들어온 걸 보면서 제가 웃겼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국제회의 그 외국에서 국제회의 하는 동영상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RE100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리백인이 뭐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식함에 의한 그런 맥락 없는 공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에 대해서 꺼냈을 때 저쪽 보수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이재명이 그걸로 덧칠렀다 그러던데 누구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장동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라고. 일반 명사화 돼 있다고요. 이걸 덫이라고 판단하면 참 그런 거지. 사람들한테는 문인데 고양이한테는 덫이야.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정권 교체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 외에 대선 나오면 안 되는 사실상 부적격자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중에 북한은 선제 타격해버리면 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외교로 풀면 된다니까요. 북한의 핵은 군사적으로 타격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 끝장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의 인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을 침공 못하는 일종의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전력 대응, 뭐 비대칭 전력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핵을 빼고 나면 전쟁 자체에 게임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의 하락한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 것이냐. 전술적으로 풀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무슨 비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까? 주제에서는 거의 안 나왔지만. 그러면은 여기에 알리백 같은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딱 이명박의 재판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같은 거를 세계 2위 수준의 기술력으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거 다 철회해버리잖아요. Anything but 노무현이라는 자기 기조를 갖고. 그리고 사대강 파요. 그러니까 태양광 기술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걸 다시 문재인 정부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게 태양광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을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데 뭐 대통령이 불가능하다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그런데 수출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다 뜯기는 거죠. 수출 못하거나.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건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알리백 같은 경우는. 경제에 관한 문제인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기업 친화적인 태도였고 그다음에 기업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고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알리백 단어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라는 건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 건지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건지 펼쳐져 있네. 너무 정적이.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뭐 얼마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114조의 증거금이라는 걸 내요. 그것도 사실은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알리백을 모르셨다. 뭐 이거 분명히 윤석열 이런 반응 나올 거. 뭐 내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난 이런 캐릭터가 제일 싫어. 모른다고 해. 내 말을 곡해했다. 나의 진예를 왜곡했다. 자, 다음 토론이 언제냐? 21일입니다. 이제 공식 선관위 토론만 남아 있어요. 3번. 2월 21일, 25일, 3월 2일. 사자인가요? 사자죠. 사자. 정말 사자는 좀 8일에도 기자협회 주최로 토론을 하는데 아직 그 국민의힘만 승낙했다라는 이게 없고 다른 세 후보는 승낙을 했다고 하니까요. 8일에도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8일에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잘했다라고 지금 뭐 성관이 이준석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이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토론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니까 확실히 이게 확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1시간은 그래도 열심히 자료 여기까지 해서 읽는 타이밍도 길고 막 했었는데 1시간 지나니까 바로 여기저기서 공격 들어오면은 그냥 휘청휘청 하는 게 예. 보이더라고요. 어제 윤석열은 대장동만 준비해 왔다. 근데 준비한 게 우리들보다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들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연관성을 증명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양자 토론 때 대장동 자료는 들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선동이었음이 드러난 거죠. 마치 윤석열이 대장동 관련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듯이 아무것도 안 나왔지. 오히려 역공을 당했지. 어제 토론은 지금 55초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tonight's game. Go! 3.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84점인데요. 84점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2. 자, 아까 이제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한 얘기죠.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Great shot! 양도세는 1% 이상 10억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원합니다. 개미들이 원합니다. That's 개미들이 amazing. 원합니다. Winner! 개미들이 원합니다. 개미 누가 원하지 도대체? 아니 이것도 진짜 골 때렸어요. 그 1월 27일 날인가 윤석열이 분명히 이거 폐지한다는 공약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야기처럼 진짜로 돈 주식에 많이 박은 진짜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받겠다. 뭐 이런 미친 짓을 해놓고 개미들이 원한대. 그건 개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나 진짜. 아니, 아무리 적이지만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진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저런 놈을 검찰총장 시킨 부끄러움이에요. 검찰총장 될 때 찬성했던 부끄러움이에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런 게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검사의 대장이었다는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자가 뭐 어떻게 말로는 혀를 길게 뽑지만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이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식한 건 또 무식한 거지만 그 토론을 임하는 자세라든가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프닝 할 때부터 상대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헛기침을 하는 소리. 도대체 그게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이었던 그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역술이랑 관계가 있대. 나 오늘 그 이야기 들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길을 차단하는 거. 아씨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길을 차단하긴 했네. 아니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들어서 내가 에이, 설마 그럴래 했는데 옛날에 이명박이 왜 군대 안 갔다 왔냐 이야기 하니까 계속 기침하던 것이 막 연상이 되는 그 장면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 출연자가 그거예요. 마이크 대놓고 기침하는 새끼. 왜냐하면 사람 기본적으로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벌려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마이크 대놓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 매너도 안 돼 있어요. 씨. 저는 윤석열이 웃을 때가 2번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은 술 마실 때, 한 번은 당황했을 때. 개미들은 좋아합니다. 뭐 이럴 때랑. 지도 웃어. 네. 본인이 당황스러울 때 웃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